안녕하십니까 애청자 여러분, 놀라운 부동산 놀부입니다. 자, 바로 내일부터 이 추석이 시작됩니다. 추석 연휴 잘 보내시길 바라고, 오늘은 이 추석을 맞이해서 여러분들께 가장 궁금해 하시는 부분, 상식적으로 경기 상황이 이렇게 안 좋은데 부동산만 오르는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가격의 형성 요인에 대해서 아셔야겠죠. 일단 부동산 학개론을 보시면 자세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이 부동산 가격을 형성할 때는 한 가지 요인이 아니라 여러 가지 요인이 종합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형성이 되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형성 요인은 여러분도 잘 알고 있다시피 공급과 수요, 바로 수급입니다. 그리고 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따라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고, 요즘 여러분들 많이 느끼시겠죠? 양도세 중과세나 아니면 9.13 대책이나 여러 가지 정책들로 인해서 이 부동산 가격이 왔다 갔다 고무줄처럼 움직이는 모습을 두 눈으로 목격을 하셨을 겁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 통화량과 금리입니다. 이 돈이 풀리는 양과 그리고 조절 속도를 나타내는 금리의 변화로 또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으로는 이 경기와 소득 수준, 바로 오늘 이야기할 부분이죠. 경기가 좋으면 부동산 가격에도 좋은 영향을 미치고, 또 경기가 안 좋으면 부동산 가격에 또 안 좋은 영향을 미치고, 이렇게 간단하게 네 가지 요인에 의해서 부동산 가격이 형성이 됩니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딱 하나, 공급과 수요의 모든 나머지 부분들이 작용을 하는 것이지 공급과 수요를 넘어선 형성 요인은 사실 없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 가지 요인을 토대로 우리는 미래의 부동산 가격을 전망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도 알다시피 미래의 가격을 우리가 알 수는 없죠.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가격이 변할 것인지 전망하는 것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상승으로 이야기를 하는 분도 계시고 하락으로 이야기를 하는 분도 계시고, 이렇게 상승론자, 하락론자, 부합론자 이렇게 나뉘게 되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미래의 부동산 가격을 예측할 때 과거의 데이터로 미래를 예측하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래의 변수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사실 과거의 데이터로 미래가 정확히 맞아떨어진다면 분석에 의해서 가격의 편차가 그리 크지 않을 것입니다. 왜 우리가 과거의 데이터를 의지를 할까요? 미래를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사례를 들고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할 뿐입니다. 사실 인간의 삶, 배움이라는 자체가 과거의 자료를 기초로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 치 앞을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여기서 대부분의 사람은 미래지향적인 사고력보다 현재 단계에서 안주하게 돼 있습니다. 즉 본인의 배움과 다른 미래는 리스크라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 상승론자와 비관론자가 나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말하는 재테크는 미래 가치입니다. 과거의 가치가 아니고 현재의 가치도 아닙니다. 미래 가치입니다. 과거의 데이터와 통계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굉장히 논리적이죠. 논리를 부여합니다. 하지만 이 재테크에 있어서 미래 가치가 무슨 데이터와 통계가 있겠습니까? 여러 가지 변수를 예측하고 미래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따라서 과거의 데이터와 통계로 미래를 이야기하게 되면 소극적인 자세를 취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자, 재테크는 미래 가치입니다. 따라서 과거의 데이터와 통계뿐만 아니라 미래적인 사고 능력과 상상력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수요자를 만들고 미래 가치를 만들고 돈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락론자는 과거를 항상 이야기를 합니다. 대표적인 사례죠. IMF 그리고 리먼 사태를 예로 들고 또 가까운 일본을 예로 들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과거의 데이터와 통계를 보면
경기지표와 부동산은 정비례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비례관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시장은 경기지표는 엉망인데 부동산 가격은 오르니 비정상이고 하락해야 한다는 논리를 피고 있는 것이죠. 거의 대부분의 영상이 바로 분노입니다. 비정상적인 가격을 이야기하고 하락을 이야기하죠. 그중 어느 단지도 가격이 떨어지지 않았고요. 그중 어느 단지도 미분양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현재 상황인 것이고, 과거와는 다른 그 무엇이 변수가 있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고 여러분들이 못한다고 해서 비정상이라고 판단하는 것 자체가 오류입니다. 자, 현재 시장에는 과거에는 없던 이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 변수. 이 변수는 다른 가격 형성 요인을 모두 집어삼키고 수급에까지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로 이 변수는 리먼 사태 이후 양적 완화로 인한 글로벌적인 유동성 장세를 의미합니다. 현재 전 세계는 유례 없는 유동성 장세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유럽 및 주요 선진국에서는 경제 성장률은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상황에 부동산 가격은 오르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이시는 그래프는 독일의 GDP와 주택 매매 가격 지수입니다. 자, 보시면 2006년부터의 기록입니다. 지금 GDP를 보시면 들쭉날쭉합니다.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근데 부동산은 어떻죠? 2008년이 리먼 사태 이후입니다. 2010년을 기점으로 지속적으로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를 한번 볼까요? 이번엔 캐나다입니다. 캐나다의 GDP를 보시면 2013년을 기점으로 떨어지고 있었죠. 그리고 주택가격 지수를 보시게 되면은, 자, 2009년, 이때가 이제 리먼 사태 충격이죠. 이때 이후로 지속적으로 가격대가 오르는 그래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현재 GDP는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찍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상승 중이죠. 하지만 문제가 경제 성장률 자체가 굉장히 저조해진 상황이고 이제는 1%대까지 진입을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경제 성장률대로 보자면 이 부동산의 가격도 횡보 내지는 하락을 해야 정상이겠죠. 2012년부터 2018년은 거의 횡보장이죠. 하지만 부동산 가격은 보시다시피 우상향하게 됩니다. 아주 급등 양세를 보였죠. 자, 이렇게 많은 하락론자들이 이야기하듯이 경제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부동산의 나홀로 상승은 말이 안 되고 비정상이다. 지금 경제 성장률은 아까 봤던 대로 횡보 내지 하락장에 있는데 왜 부동산 가격만 오르느냐? 설명이 안 되죠. 이 데이터 가지고는. 다른 이유가 있다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자, 경제 성장률이 낮다는 것은 기업의 소득과 투자 감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유동성이 안전자산으로 흐르고 있다는 뜻도 되죠. 즉, 이 유동성이 자산 가격을 떠받들어서 경기 상황이 좋으면 좋아서 상승하고 안 좋으면 돈이 풀려서 상승하는 자본소득의 극대화 장세에 있는 것입니다. 즉, 부동산으로 돈이 흐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현재 부동산을 매도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금리는 더 내려갈 것이고 결국 마이너스 금리 시대가 열리게 될 것입니다. 현재 부동산을 매도할 이유는 다른 부동산을 사기 위함일 뿐이죠. 이러한 유동성 장세의 자본 수요 종착지는 결국 부동산이 되고 자산을 소유한 자와 소유하지 못한 자의 양극화는 더 크게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바로 화폐 가치의 하락이 본격화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미 우린 유동성 장세 안에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이러한 때 우린 어떻게 될까요? 어려울수록 돌아가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투자의 기본 원칙을 되새기셔야 됩니다. 투자의 기본 원칙은 싸게 사는 것입니다. 현재 시장은 규제로 인해서 수급 왜곡에다가
가격 왜곡까지 벌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가치 판단이 상당히 중요하죠. 따라서 이 가치에 대해서 냉정히 판단하고 싼 것을 사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특히나 유리한 것이 바로 실수요자입니다. 실수요자라면 능력에 맞게 내 집을 마련하시고 이러한 유동성 장세, 자본소득 극대화 시기에 뒤처지는 것을 방어하시는 게 좋습니다. 제 영상을 보시고 분노를 느끼시는 분들이 많은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내놓으라고도 하시죠. 그럼 믿겠다고. 근데 미래를 데이터로 만들 수 있는 것은 타임머신이 필요하겠죠. 판단은 언제나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영상마다 모두 분노이고 틀린 사람의 영상을 믿으셔도 되는 것이고, 미래에 갔다 와보지 못해서 자료는 없지만 예전 영상이 대부분 맞아떨어지는 제 영상을 믿던 여러분 판단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분노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는 투기꾼, 친척이 될 수 있고 옆집 아저씨입니다. 이분들을 투기꾼이라 욕해봐야 여러분들에게 도움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앞으로 돈이 풀릴수록 전에는 가능했던 일들이 하나둘씩 불가능해질 것입니다. 이러한 불능에 대한 분노는 정의롭지만 부동산 가격을 형성하는 요인이 아닙니다. 과거의 통계와 데이터대로였다면 진즉 떨어지고도 남았습니다. 아직까지 깨닫지 못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문제인 것이죠. 현재 시장을 냉정히 판단하셔야 됩니다. 처분하려는 사람보다 사려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강남의 아파트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강남 3구의 아파트는 30만 가구쯤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에 연봉이 1억이 넘는 분들, 고액 연봉자는 100만 명이 넘습니다. 상위 1%의 수요자에 의해 움직이는 시장을 전체로 놓고 보니까 비정상이라고 보일 뿐입니다. 게다가 선대부터 내려져 오는 자본소득은 아예 고려도 하지 않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남 사는 사람은 다 빚을 이빠이 지고 산다고 생각을 하나 본데, 심지어 아파트의 대출 비중이 가장 높은 구는 강남 3구가 아닙니다. 시장에 돈이 많습니다. 저는 현장에서 이 시장의 돈을 온몸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상담하시는 분마다 5억, 10억은 기본적으로 다 있으십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투자해서 큰 돈을 벌겠다는 욕심보다는 안전하고 장기간 내 화폐를 보존할 수 있는 우량한 입지를 선호한다는 데 있습니다. 특히나 현재 시장 움직임은 투자 수요보다는 실수요자가 주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부동산을 현재 처분해서 투자할 수 있는 매력적인 투자처가 없는 것을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유동성이, 돈이 다른 곳으로 흐를 수가 있을까요? 이렇게 불안한 경제 상황 속에서, 꺾이는 경제 상황에서는 안전자산을 찾는 게 사람의 본능입니다. 따라서 지방에 거주하는 수요자도 매수는 안전자산으로 느낄 수 있는 서울에 하고자 합니다. 바로 이 안전자산은 화폐 가치를, 내 자산을 보호할 수 있는 보존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아직 살 부동산들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수급 왜곡에 가격 왜곡 벌어진 고평가된 부동산은 리스크가 강하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은 저평가된 부동산도 있고 틈새 시장도 있습니다. 이러한 부동산을 찾아 싸게 사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자산을 지키는 길입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내일부터 추석 연휴 즐겁게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놀라운 부동산 놀부입니다.